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주영입니다. 박원호 교수님의 발표를 이어받아서 오늘 저는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다른 한 축으로서 시민 참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온 오프라인에서 도드라지는 참여의 양상을 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정치인들 못지않게 반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새몰이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복잡한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판단력도 부족한 보통의 시민들에게 더 큰 정치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최대한 손을 떼고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버리면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치 체제와 달리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훌륭한 정치인을 알아보고 그들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만 해도 오롯이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좋은 법과 나쁜 법, 이로운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을 구별해야 하는 책임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발표에서 강조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패의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참여이고,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도 참여입니다. 그리고 집회나 시위에 나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정치 참여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참여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저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거나 공식적인 정치 과정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과 정책이 검토되고 만들어지는 제도와 과정 안에서 그리고 직접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의 참여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수기를 확대해서 엘리트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기 쉬운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려는 시도를 민주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민주적 혁신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예컨대 국내에서도 꽤나 널리 실시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문제를 포함해서 그간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사실상 독점해오던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시민 참여 포럼도 민주적 혁신의 중요한 유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민의회나 공론조사, 그리고 우리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나 의회 등 정치권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의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 간에 밀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직접 입법입니다. 시민발의나 시민투표와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서부터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몇몇 주정부나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도 몇몇 주목할 만한 민주적 혁신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참여예산제는 한국에서도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이나 이번 정부의 국민제안도 떠올려 볼 수 있겠고,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등과 같은 사례도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도 특히 지자체 수준에서 특히 환경, 교육, 교통 등 다양한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꽤나 빈번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거둔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간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온라인 청원 제도는 포퓰리즘적 여론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몇 중요한 사안이 공론화되는 데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토론도 대안도 없는 좋아요 싸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경우는 시민 참여를 핑계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심지어 이미 내린 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시민들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정당, 언론, 시민사회 등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더 넓은 공론화 과정과 잘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민 참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해봤자 잘 안 되거나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서양 속담에서 말하듯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소수의 사례에서 나타난 단점만 부각하면서 혁신의 시도 자체를 폄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 참여를 더 잘 제도화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시민발의 제도와 관련된 두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오리건주의 시민발의 리뷰 제도입니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와 국민투표는 무분별한 동원과 세력 대결에 취약한 결정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토론 없는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건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차분한 토의 절차를 투표 이전에 삽입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인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우선 무작위로 선발된 20에서 25명의 시민들이 함께 밀도 있게 수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소규모 토론도 여러 차례 이어갑니다. 그리고 발의안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서 주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리건주의 많은 시민들이 주민투표 이전에 이 의견서를 중요하게 참고한다고 합니다. 최종 투표 이전에 차분한 숙고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입니다. 핀란드가 2012년 헌법 개정과 별도 입법을 통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핀란드 시민발의 현장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핀란드의 시민발의 법안 심의 현장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주제는 야생동물 사냥덧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안 심의는 실제 담당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이 직접 진행하고 법안을 발의한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각 분야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Maa- ja metsätalousministeriö katsoo, että näiden heti tappavien rautojen käyttö on välttämätöntä suojelun toimenpide vesilintukantojen hoidossa. Yhteenvetona siis metsästysrautojen käyttö pyyntimenetelmänä lisää sekä kohde-eläimen että sivusaaliksi joutuvan eläimen riskiä kokea kipua, kärsimystä. 2시간 가까이 법안 검토뿐 아니라 야생동물 사냥 실태, 이해관계자의 입장 등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현안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시민사회는 관심 이슈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Nämä kansalaisaloitteet ovat aina merkityksellisiä, vaikka ne eivät johtaisi suoraan lainsäädäntömuutoksiin. Yleensä niistä seuraa näiden niin kuin asioiden esille nostamisesta se, että asiat muuttuvat oikeaan suuntaan.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았던 핀란드의 동성결혼 법률도 시민발의 제도를 통해 2014년 입법됐습니다. 올해로 시민발의 제도 시행 10년,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는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의회에 수혈하고 공론화하는 대표 민주적 혁신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는 한편으로는 입법 의제를 설정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절히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와 핀란드의 두 사례 모두 정교하게 설계하고 섬세하게 운영할 경우에 시민 참여의 혁신적인 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혁신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대안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민주적 혁신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 참여 포럼을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국회 등 기존의 대의제 정치 과정과 적절히 연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민주주의 공론장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치 과정 전체에서 공론의 형성과 순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짧게 소개해드린 해외의 사례들이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제도화에 대한 정당과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학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홍림 교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구체적인 제안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